안녕하세요. 하하123 그리고 코흐 NFT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로보로브스키 NFT이고요. 로보로브스키가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로보로브스키는 호주에서 개봉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잠시 티저 영상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That chin up.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omorrow. My little Roborovsky. He's as fast as lightning. He might be small, but he has a very good temperament. 네, 대략 이런 식의 영상이 티저입니다. 퀄리티가 꽤 있고 이 홈페이지 구성도 개발자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꽤 실력이 있는 팀에서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익숙한 문양들이 저는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잘 보면 사실 로드맵이 특별할 게 없습니다. Story is yours, 즉 홀더들이 이 로보로브스키 NFT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던가 게임을 만들어 간다든가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이 팀에서 그것들을 구현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어떠한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당장은 들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토탈리 독스, 즉 신원이 전부 다 파악된 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했었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독싱된 인원들이 사람들이 SYA 컨셉 같은 곳에서 얼마나 로보로브스키에 투자를 할지 시간을 들일지가 저는 약간 의문사항이 있었고요. 이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보로브스키 트위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크리스 라이 뿐입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 나탈리아 이 사람이랑 알렉산드로 뭐 크리스리 이 사람들이 모두 AMA에 한번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즉 로보로브스키라는 이름만 빌려주고 타이니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IMDb에 등록되어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이고 이 SYA 컨셉이라는 곳은 실제로 로보로브스키랑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호텔 문바이, 뭐 몽키맨, 로보로브스키, 워킹데드에 투자한 버팔로 보이스에 투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스펙트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인데 실제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상의 배경을 만들어내어서 실제 영화에 삽입을 시키는 뭐 언리얼 엔진 4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이고요. 이곳은 아워 클라이언츠에서 넷플릭스, 아식스, 뭐 카타만투, 뭐 디즈니 이런 애플들이 보이는데 이 진위 여부까지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로보로브스키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어떻게 돼 있나, 누가 이걸 만들었나, 여기에 개발진 얼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보니까 웹페이지는 외주를 맡긴 것 같습니다. 이 rubidium.io라는 곳에 외주를 맡긴 것 같았고요. 여기 도큐멘트에 보면은 텀스 앤 컨디션,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요약하면 IP권, IP 권리를 전부 다 홀더들에게 준다. 다만 3D 모델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로드맵 상에서 이거를 이 3D 모델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보면 총 물량은 10,000개이고 트위터는 6만 5천명, 디스코드는 약 3만 명, 민트 날짜와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받는 법은 핸드픽입니다. 트위터 콜라보레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어요. 카라푸르, 새드보, 세키라, 스타랩, 트랩몽키, 브레인덤 퍼즐,
키티 크립토 갱 등 많은 드림랜드, 캐타블릭스, 예티타운, 어센던츠, 사이버 터틀, 애니메 메타버스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어떠한 프로젝트, 아이소룸도 있네요. 프로젝트들과 이렇게 이미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만큼 어떤 독신된 프로젝트, 그리고 이만큼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만들어 두고 약관까지 준비를 해두고 스마트 컨트랙도 이야기를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백그라운드로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2020년 12월에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진 걸 보면 요즘 프로젝트들 치고는 조금 빠른 시기에 혹은 착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은 했지만 로보로브스키 팀에서 이 프로젝트에 만약에 공을 들이고 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 홀더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 혹은 게임 혹은 토큰, 아무것도 아직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 기술력이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가 될지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하임만 보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건 아닐까, 실제로 로보로브스키라는 어떤 단편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그것의 팬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디스코드 방에 들어와 있는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스코드 안에서 그 국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인의 거의 10배 정도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머니를 기대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로보로브스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어떤 소개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약간 말을 버벅거린 것이 많아서 편집을 할 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매끄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